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원한 독살. 곽수종의 한방. 곽 박사님.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기장을 쓰고 계십니까? 사실 기업이나 면접을 보는 곳에서 지원자 면접 볼 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쓴 일기장 들고 와서 제출하라 하면 어떨까요? 대통령 후보들에게도 그분들의 일기장을 국민들에게 제출하라면 어떨까요? 언론들도 후보 검증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후보와 친소관계에 따라 기사 잘 쓰고 못 쓴다 이런 오해받을 필요 없이요. 일기장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미 대선에서 미 언론의 후회는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버니 샌더스를 2년 전만이라도 인정을 했었다면 이었습니다. 지금 고작 40여일 남은 상황에서 일기장을 내라 하면 방학 때 쓰던 식으로 비서분들 시켜서 몰았을 가능성이 높죠. 미사여구 동원해서요. 탄핵을 당하셔서 본인은 억울하다 하시겠지만 여기에 하나의 방법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주는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으면 어떨까요? 첫째, 정직한 사람. 둘째, 비선보다 고른 인재를 등용할 줄 아는 사람. 셋째, 또 정직한 사람. 넷째, 소통할 줄 아는 사람. 무려 정직한 사람이 2번이나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은 슈퍼스타 K같이 인기투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경제는 너무나 중요한 고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물 경제 정말 어렵습니다. 꽁꽁은 경제는 하루아침에 풀리는 게 아닙니다. 입과 말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고 여러 나라와 합의해야 되고 능력 있는 참모들이 현장을 중심으로 뛰어다녀야 합니다. 큰 비 오기 전에 축대 점검하던 말입니다. 그래서 일기장을 정직하게 써오고 국민을 잘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와대 인사파일만 보지 마시고 측근들만 보지 마시고 강호의 좋은 인재들 고루 등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면 스포츠.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스포츠계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박민 기자 혹시 우리나라의 그 프로야구가 언제 시작된지 기억나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81년 아니면 80년일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80년 정도에 시작을 했고요. 네. 올해 계산을 해보니까 네. 30년을 이렇게 훌쩍 넘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37년 거의 다 돼가는데요. 네. 이제 프로야구 시즌이 시작되죠. 네, 내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예. 시장 144경기 총 720경기 대장정에 들어가는데요. 예. 잠실에서 두산과 한화, 고척에서 넥센과 LG 등 총 5경기가 열리고요. 네. 사실 최근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1라운드에서 탈락하면서 예. 또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또 우물한 개구리 아니냐 이런 오명을 받기도 했는데요. 네. 구상원 전체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예. 팬들을 위한 야구를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예. 요즘 이 프로팀에서 보면 한국 시리즈 갈 때까지 여러 가지 경기가 한 144경기를 하셨잖아요. 네. 이 경기 소화하려고 그러면 선수들도 체력 관리를 엄청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거의 시즌 내내 경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예. 체력 관리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정규리그가 끝나면은 또 준 플레이오프나 플레이오프, 한국 시리즈 같은 포스트 시즌까지 있어서 또 이런 대장정이라 불리는데 선수들도 그래서 몸 관리도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예, 방금 박민 기자가 말씀해 줄 때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심사 조금 전에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가 조금 전에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자, 올해 그러면 우승 후보로는 어떤 팀이 뽑히나요? 지난해 두산이 우승했죠, 그죠? 네, 두산이 지난해 한국 시리즈를 2연패했고요. 예. 그래서 올 시즌도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70승을 합작한 투수 니퍼트, 보덴, 장원준, 유희관 선수가 건재하고 네. 대학마루는 통큰 투자를 한 또 기아와 LG가 꼽히고 있습니다. 예. 감독들도 조금 변화가 있죠?
네, 그 10팀 중에 그 4팀이 새 감독인데요. 예. 그 중에서 그 SK는 그 메이저리그 캔사스시티 감독을 지낸 또 미국인 힐만 감독을 데려왔고요. 예. 그리고 넥센은 그 프런트만 12년 동안 한 또 44살 장정석 감독을 파격적으로 선임했고, 네. 또 삼성 김한수 감독, 그 KT는 김진욱 감독을 그 영입해서 예.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자꾸 이 방송하면서 캔자스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참 생각이 좀 나네요. 캔자스시티의 그 로얄스죠, 야구팀이. 네, 그 예. 캔사스시티 로얄스고요. 또 예. 힐만 감독이 그 3년 동안 또 팀을 이끈 경험도 있어서 네. 또 이런 미국식 야구를 또 어떻게 접목할지 팬들의 기대가 큽니다. 네. 자, 올해 주목할 만한 선수는 누구를 꼽고 있습니까? 네, 먼저 친정팀 롯데로 돌아온 또 이대호 선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의 그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 투수 오간도 선수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예. 또 2011년에 메이저리그에서 그 13승을 올렸고요. 그리고 바람의 아들이라 불린 그 이종범의 아들이죠. 그 넥센의 신인 이정우 선수가 예. 10원 경기에서 타율 4할 오픈 5리를 기록하면서 예.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승엽 선수 올해까지 계속 뛰나요? 네, 그 이승엽 선수가 그 올해 41살인데요. 네, 시즌을 끝으로 그 은퇴를 하기로 그 일찌감치 선언을 했고요. 네. 그 450호 홈런까지 7개를 남겨뒀는데 예. 그 또 하나의 대기록을 세울지 팬들의 기대가 큽니다. 예, 참 이승엽 선수 훌륭합니다.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면 승부,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네, 0842번님, 1982년 3월 27일 삼성 라이온즈와 MBC 청룡이 첫 경기 시작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정면 승부,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시간입니다. 대선 후보 검증하고 있죠.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에 이어서 오늘은 이재명 성남시장 편입니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병욱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날카로운 질문 준비해 주시는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제가 지난번 문재인 후보 그리고 우리 안희정 후보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이재명 후보를 할 건데 오늘도 한번 키워드, 검증 키워드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마이크를 우리 고재열 기자한테 드리겠습니다. 검증 키워드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자영업자인데요. 이재명 하면 우리 유명한 사이다 발언도 젊은 사람들이나 일반 서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아주 인상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대통령으로서는 조금 불안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재명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보면 주변에 보면 아주 좋아해주는 사람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나눠지는 것 같아서 일부 막 열렬 지지층 외의 사람들을 다 이렇게 포용할 수 있을지 저는 그렇게 좀 약간 우려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좀 올드한가요? 팩트 진검 승부 첫 번째 검증 키워드 사이다. 반정부 반기득권 사이다 발언. 선동가인가 성공한 샌더스인가. 이재명은 성공한 샌더스가 될 수 있을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고재열 기자와 함께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검증에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김병욱 의원에게 많은 질문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서 여러분 김병욱 의원에게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이제 고재열 기자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이 호남권, 충청권 경선이 마무리되어 있는데요. 지금 결과를 보면
사이다 거품이 좀 꺼진 거 아닙니까? 바로 직구를 날리시네요. 예. 여론조사보다는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여론조사가 5%까지 밀렸다가 예. 10% 선에서 한 2달 계속 유지가 됐는데 네. 사실 3위 후보가 10%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저는 참 대단하다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호남에서 약 20%, 네. 1은 3등이었죠. 네. 그리고 충청에서도 한 15%. 네. 충청에서는 차이가 났어요. 그죠? 18%포인트. 네. 예. 근데 우리 이 시장님이 예. 충청도하고 호남권에 네. 소위 공조직, 국회의원, 예. 지역위원장, 네. 도의원, 시의원, 없죠. 군의원, 단 한 명도 없어요. 예. 정말로. 아니 그럼 단 한 명의 공조직의 지원도 받지 않고 PK나 수도권에는 공조직이 있으신가요? 우리 이제 국회의원 6명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네. 지금 경남에는 예. 기초의원 2명 있습니다. 지금 기대하는 게 수도권 쪽 아닙니까? 이재명 씨. 예, 뭐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2, 3위 게임은 수도권에서 뭔가 좀 그래도 예.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고요. 예. 그럼 이제 좀 본론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흔히 좀 이재명 시장님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바를 보면은 샌더스와 같은 주장을 하는데 행동하는 표현하는 바는 트럼프 같다. 그래서 어느 쪽에 좀 방점을 두고 봐야 될지 모르겠다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제 이 시장님의 정치 이력이 특히 중앙 정치 이력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예,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한 6, 7년 그 평가를 기반으로 예. 이제 중앙 정치를 시작했는데요. 이재명 시장의 행정가로서의 모습, 정치가로서의 모습이 기존의 행정가, 기존의 정치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많이 있죠. 특히 단어 선택이라든지 어법 자체가 대중들에게 친화적이고 예. 대중들이 빨리 알아먹기에 용이한 용어를 쓰는 게 그게 정치의 지름길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으세요. 알아듣기에. 예. 그래서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고 대중들의 어법에 맞는 화법을 구사하는 것이 좋은 것이 정치가라 행정가라 그래서 마치 고상한 언어만 쓰고 네. 마치 품격 있는 단어만 쓰고 예. 애매모호하고 예. 결론 없고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거로 끝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생각과 주장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분명하게 표시하려다 보니까 약간 문화적 쇼크? 뭐 이런 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예. 그 뜻을 따지면은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연정이 큰 기술이었다면 이재명 시장의 그런 센 발언도 또 하나의 기술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네. 판이 커지면서 일단 이제 기자들이나 이런 이제 정치권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지지율이 계속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처음에 저렇게 해서 주목은 받을 수 있는데 저렇게 되면 거부감도 생기고 뭔가 성장의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기자들이 5%까지가 한계일 것이다. 혹은 또 8%, 10%? 그렇게 15% 가다가 거의 20% 가까이 갔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데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와 비교를 해보면 같이 올라가는 데는 그렇게 같이 상승기를 탔는데 안희정 충남지사는 나름 그 상승기류를 유지하면서 계속 이익권을 지키고 있는데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그게 반토막이 나지 않았습니까? 전선기에 비해서. 이 부분 이게 나중에 이제 좀 확장성의 한계에 대해서도 이제 지적이 되는 것 같고 좀 그런 뭔가 이렇게 이제 이 사이다 거품이 꺼지면서 그 뒤에 충성도 높은 어떤 지지자는 여전히 있지만 좀 확장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좀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분명히 지금 우리 고 기자님 말씀하신 거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확장성을 넓히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더 고민하는 것은 확장성을 넓히기 위한 애매모호함보다는 이재명 시장이 이렇게 주목을 받고 많은 우리 풀뿌리 민초들에게 지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관된 자기 주장과 일관된 실천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버리면은 그 지지자들이 우리 이재명에 대한 매력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자체가 저는 안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가 불안한 게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보수적이고 무난하잖아요? 근데 불안하잖아요. 네. 그게 꼭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주장을 한다고 불안한 게 아니라 그리고 중도적이고 애매모호한 표현을 쓴다 해서 안정적인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그다음에 정책을 일관되고 꾸준하게 그러면서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안정감을 주는 후보라고 생각하고요. 그 안정감 속에서 지금 우리 고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각계
각 층에 확장성을 넓혀 나가는 방법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제가 이제 또 끼어들어서 우리 김병욱 의원이 이제 열심히 이 디펜스 방어를 하실 건데 힘을 내시라고 청취자분이 보내신 응원의 메시지 하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829번님 문재인보다는 안희정 씨가 낫고 안희정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낫다. 자, 3307번님 이재명 시장님은 급할 때 머리 대충 하고 뛰어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 머리가 뭘 맡았는지 아시겠죠? 네. 1844번님 이재명 시장님 SNS 많이 하시는 걸로 유명한데요. SNS 하다 보면 정치나 시장 보기 시간이 녹록지 않을 텐데 시정 보기 넉넉지 않을 텐데 조절은 어떻게 하시죠? 2790번님 이재명 시장의 과격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측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북한 3대 세습 정권에 대한 의견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당장 어떤 방법으로 국민을 보호할 것인지 대북 안보 전략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우리 고재열 기사가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그 안정성 관련해서 또 이제 저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재명이라는 어떤 정치인을 축구로 비유하자면은 상당히 어떤 가성비 좋은 스트라이커 같아요. 그러니까 몸값을 많이 주지 않고 데려왔는데 상당히 돌파력이 있고 공격력이 있다. 골 결정력도 있고. 그런데 이제 팀 플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재명 시장님이 잘 하시기 위해서는 그 뒤에 어떤 이제 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역 의원도 그 많은 의원 중에 지금 단 6명만 지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캠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어떤 좀 거물급 인사 그런 부분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캠프의 구성이 결국은 후보의 수권 능력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어떤 그 폭이 넓은가 그걸 보여주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그런 국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과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질문 같이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캠프가 얼마나 크고 유명한 인사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는 유권자의 시각도 존중합니다. 근데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후보가 되면은 이재명 캠프의 후보가 아닌 민주당의 후보거든요. 우리 민주당에 1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있는 거고 우리 민주당의 연구원도 있고 우리 민주당의 정책에 조언하는 많은 좋으신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119분 아닙니까? 120분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네, 탈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한 분 계시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오히려 캠프가 몸이 가벼워야만이 후보가 됐을 때 당 중심으로 캠프 중심으로 개인의 인연을 중심으로 한 인수위라든지 정권 그 준비 차원이 아닌 당 중심으로 가야지 우리가 과거에 범했던 정권의 오류들을 개선할 수 있고 그걸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세력은 민주당이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재명 시장이 확장성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시청자도 그러시고요. 제가 분당 출신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산층의 대표도시고 보수 쪽에 가까운 정치 지향성을 그동안에 보여왔던 분당인데요. 원래 분당에서 갑을 둘 다 우리 민주당이 차지했고요.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이재명 시장이 제 기억으로 한 57% 정도 득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각에서 우려하는 이재명이가 과격하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 불안하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재명 시장의 시정과 정치 철학을 겪어본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아직은 전국적 인물에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직접 겪었던 우리 분당 성남시에서는 이재명 시장 저 정도면 참 일 잘한다. 그러니까 시대 정신을 좀 반발 앞서가는 건 있어요. 근데 그게 일을 잘하는 거죠. 과격한 게 아니라 시대 정신을 반발 앞서가서 본인의 주장을 여과 없이 유불리 안 따지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왜 저 친구는 저런 주장을 할까? 그리고 그것을 대중의 합법으로 전달하다 보니까 품격이 없네. 뭐 이런 어떤 그 오해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급할 때 머리 대충 뛰어나가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양말도 안 신고 나갑니다. 자. 네. 이제 그런데 또 국민들 측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남시장으로서의 검증된 것에 대해서 얼만큼 평가를 해줄까라는 부분에서 좀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성남시에서 했던 어떤 그 성과는 어떤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성남시는 이제 분당이라는 지역을 끼고 있어서 상당히 어떤 재정 자립도도 높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기에 유리한 조건에서 그런 걸 해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할 만큼의 그 정도의 경륜이라고
문제라고는 보기 힘들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뭐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고요. 네. 기초단체단체장으로서의 한계는 충분히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성남이 상대적으로 재정적 여력이 가처분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풍부한 도시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거를 과거에 어떤 그 행정, 건물 짓고 그냥 전시성 행정을 하고 이렇게 해왔다 그러면은 이러한 그 업적과 성과가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거둔 세금을 주민들한테 제대로 돌려줄 거냐. 그리고 이왕이면 좀 더 어려운 노인, 청년, 산모들에게 돌려줄 거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단체장으로서의 경험이 전국화하기, 일반화하기 어렵다. 그거는 뭐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인데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했던 그 문제의식과 그 실천력, 집행력이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전국 단위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사정에 맞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청년배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기본소득으로 저희가 아주 승화시켜서 지금 공약을 내고 있는데 그 좀 설명을 해드릴 시간이 됩니까? 그거는 4부에서 하면 좋겠고요. 예,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는 기본소득이 이제 우리 성남에서 했던 청년배당을 보편화, 일반화, 전국화한 아주 큰 아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정말 우리나라가 어렵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어려운데 이 기본소득을 너무 소득 재분배 또는 복지 확대 초점에서 서로 얘기하는 측면이 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길일 수 있다. 또 길이다. 이렇게까지 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오늘은 이재명 캠프 대변인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과 함께 이재명 시장 검증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가 해주고 계십니다. 잠시 후 이어가겠습니다.